됐어. 거기까지. 자, 하던 거 딱 멈추고. 됐어. 어느 정도인지 알겠고 다 아니까 한 번만 얘기한다. 네. 중심이 예를 들어서 4,3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을 만들어라면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에 만드는 원리를 얘기하라는 얘기야. 아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만든 거야. 한 번만 딱 얘기하겠어. 근데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되니까 이제 요 점 P를 원의 중심은 뭐 C로 할까? 센터니까요. 아 뭐야 너무. 그래서 P에서부터 C까지 거리가 항상 2가 되잖아. 꺼지세요. 거리가 2인 점들의 모임이 바로 원인데 저 C는 원이 아니다. 그냥 중심이야. 근데 이 거리가 항상 일정한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데 이 P점을 뭐로 두냐면 x, y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P점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이 바로 원의 방정식이거든. 저거는 4,3이거든. 개 쉬운 거야. 그래서 거리가 항상 2로 일정한 점들, 그 P점들 있잖아. 점이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런 거 애니메이션까지. 요 빨간 점들의 x랑 y의 관계식, 자취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면 개 쉬운 거예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점과 점 사이 거리 어떻게 하죠? x 빼기 4의 x좌표의 차이의 제곱 플러스 y좌표의 차이의 제곱에 루트를 해서 그것이 반지름 2다로 만든 식이에요 지금. 근데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은 루트가 있어서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이 많이 보던 중심이 4,3이고 반지름이 이게 이쪽이 반지름이 제곱이 되죠. 이런 원이 되는 겁니다. 빼서 제곱. 야, 점과 점 사이 거리는 피타고라스로 한 거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가로 길이는 x 빼기 4, 세로 길이는 y 빼기 3. 그래서 제곱에 더해서 루트 씌우면 빗변이잖아. 굉장히 쉬운 공식이야. 근데 보기엔 어려워 보여도 다 쉬운 거라고. 점과 점 사이 거리로 만든 게 원의 방정식. 됐죠? 그런데 원의 방정식 항상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항상 x와 y의 개수,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인 2차식이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y 플러스 16, 뭐 25, 21 이렇게 되잖아. 한쪽을 모르면. 이런 무슨 형이라 그래요? 일반형이라 그러죠. 일반형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요 표준형 만들면 표준형을 알 수 있는 거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일반형이 만약에 그러면 여기가 2면 어떻게 하냐? 원이 아니죠. 근데 둘 다 2면은 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양변을 2로 나누면 되니까. 그럼 1대2 비율이 다르면 타원 같은 게 돼.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면은 쌍곡선 같은 게 돼요. 나중에 배워 기하에서. 당연하지. 안 나오지. 무조건 1, 1인 것만 아니면 2, 2 3, 3 아니면 마이 그래도 괜찮아.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되니까. 그런 것만 원이고 부호가 같으면서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은 것만 원이고 아닌 것은 지금 안 배웁니다. 3학년 때 배울 거고. 됐어.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축에 접하는 원. 축에 접하는 원은 이런 거지. 중심이 6,인데 x축에 접하는 원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거야. 중심의 좌표를 알려주고 x축에 접하는 원을 만들어봐라. 어떻게 하냐. 근데 항상 원에서는 중심하고 반지름이 제일 중요한데 중심의 좌표가 6,2라고 했으니까 x 빼기 6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2로의 제곱을 하는데 여기서 반지름이 어때야지 x축에 접하죠? 그거를 눈으로 보면 알기 쉬운데 그림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살짝 어려울 수 있죠. 자기가 그려서 해야 돼 그러면. 근데 그러면은 중심이 a, b고 반지름 이게 제곱해야 된다 4다. 반지름이 r인 원은 보통 표준 이렇게 쓰잖아. 그런데 이거가 y축에 접한다. 그러면 반지름하고 뭐가 똑같을까요? r이 b겠죠. 근데 그건 x축에 접하는 거. 봐봐. 이렇게 어리버리하잖아.
Y축에 접하는 거는 A랑 같아야 돼. 반지름이랑 A랑 같아서. 근데 그것도 부호도 좀 달라. 이쪽에서 접하냐 이쪽에서 접하냐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반지름은 항상 양수 쓰는데 AB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중심만 A, B고 X축에 접하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을 붙인 거다. 이런 식으로 외워가지고 하는데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그려보면서 하면 돼. 그려보면서. 네, 그려보면서 예시를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배운 김에 요걸 하나, 아니 이따가 해. 1번부터 한다 그냥. 필수예제 간다. 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해요? 중심이 마이너스 2,3이면 x 플러스 2 있어야 돼. y 빼기 3의 제곱. 식을 먼저 써버리는 거야 그냥. r제곱. 근데 그 원이 점이지 이게. 대입. 그 말이 나와. 넘어간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 r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r이 나오죠. r제곱이 나오지. 그러면은 그 r제곱 그냥 여기 식에다가 그냥 대입하면 끝나요? 어. 아, 오케이. 그럼 밑에 읽어보면 알아. 근데 좀 빨리 하려고. 다음. 그 다음에 안 되는 것만 좀 하려고 그래요. 야, 근데 학교에서는 수업을 전혀 안 듣는 거냐, 우진? 왜 이렇게 눈이 왜 이렇게 살아있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해보겠어요.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 저 점이 두 점을 줬는데 저게 특별한 점일 때는, 특히 지름의 양끝점이면은 저게 특별한 점이기 때문에 원이 결정된다. 참고로 먼저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돼. 원이 만약에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유일한가? 0,3하고 4,1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죠. 원은 엄청 많어. 결정되지 않아. 원의 결정 조건은 세 점이야. 평면상의 세 점이 결정되면 원이 결정됩니다. 무조건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반드시 하나 존재해. 그게 결정된다는 거야. 결정된다는 거는 유일하고 존재성, 유일성과 존재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로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결정되는 건데, 평면상의 세 점을 주면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딱 하나로 결정됩니다. 존재합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두 점만 줬잖아.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에 넣어봤자 안 된단 말이야. 이거 지금 표준형을 썼다고요. x 빼기 a의 제곱 화내는 건 아닌데, y 빼기 b의 제곱 r 제곱 하면 점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a, b, r 안 나오지. 미지수 세 개인데 결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름의 양끝점이기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뭐냐면 얘를 지름으로 갖는 원은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 지름이 되는 건. 그걸 어떻게 구하냐?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시험에서 해야 될 방법은 이겁니다. 이게 지름의 양끝점이기 때문에 원은 중심하고 반지름만 알면 되거든. 우진이가 얘기해봐. 어떻게 이거를 원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을까? 지름의 양끝점을 주면 중점을 잡아야죠. 중점 공식. 근데 중점 공식을 까먹으면 곤란하지.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 중심은 뭐예요? 그러면 2분의 4 더하기 0이 x좌표 더한 거니까 얼마야? 2분의 3 더하기 1은 2. 되죠? 중심을 알아내면 방정식이 거의 90%가 완성된 거죠. 알만 알면 되지. 반지름 어떻게 구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죠. 아니면 지름의 양끝점끼리 거리를 구해서, 그게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2로 나누면 돼. 몰라, 레드 선택해. 선택하면 계산해줄게. 딱 봐도 루트 5지만 지름으로 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4, 4, 16 더하기 1 빼기 3의 제곱은 4의 루트니까 얼마예요? 루트 20은 2루트 5인데, 이건 지름일 뿐이다. 반지름은 뭐 얼마예요? 루트 5인데 루트 5의 제곱을 써야 표준형이 써야죠. 그래서 이게 5다. 알겠죠? 끝이 아니야. 하나 더 해야 돼.
이게 지름의 한 끝점일 때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위의 점을 어떤 점을 P라고 하자. 자체의 방정식을 바로 만들 건데요. 이게 지름의 한 끝점이라면은 원주각이 몇 도가 되죠? 원주각이 90도가 되죠. 항상 원주각은 90도가 될 거야. 항상 90도입니다. 어디 있어도. 점의 자체의 방정식을 만들 건데 이 빨간 점들의 자체의 방정식 90도인 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P점을 X, Y로 두고 수직이잖아 이게.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어때요? 두 직선에 마이너스 1이죠.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X 빼기 이거 좁을 것 같다. 불편. 아니 왜 안 움직여? 갑자기 됐어요. 기울기 어떻게 한다고? X 빼기 0분의 Y 빼기 3 곱하기 요 기울기는 X 빼기 4분의 Y 빼기 1 기울기를 곱해서 어떻게 돼야 되죠?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재미없냐? 그런데 기울기 곱이 마일인데 이거를 이쪽으로 곱해. 분모를 두 개를 이렇게 곱해서 암산을 한다.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보이는데 넘겨서 1로 더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x 빼기 0, x 빼기 4 더하기 y 빼기 3, y 빼기 1는 0이 되지. 이게 지름의 한 끝점을 알았을 때의 원방 공식이야.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점 P의 자체의 방정식. 그러니까 공식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x 빼기 지름의 한 끝점의 한 점의 x좌표, x 빼기 다른 점의 x좌표 더하기 y 빼기 y1, y 빼기 y2. 이 지름의 한 끝점의 y좌표들은 0. 이게 공식인데 공식 알 필요 없는데 과정이 중요해. 과정이. 뭐라고 지금 가정이? 지름의 한 끝점을 주면 원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지름의 한 끝점까지 선분 딱 그리면 둘이 수직이라고.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문제 나오면은 빈칸 넣기 나와요. 이해만 하면 맞출 수 있어. 됐고 진짜 되는지 보자. 정리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잖아. 플러스 요거는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인데 그럼 원방 만들려면 여기다 더하기 4 해주고 여기다가는 3은 1로 밀어놓을까? 3 더하기 4 해주고 그럼 여기다 더에다가 더하기 8 해줘야 되지. 그러면은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5 맞잖아. 아까 그거 중심이 2,이고 반지름 루트 1 넘어가. 하나 풀어볼까? 네. 한 개만 해. 364번. 중심 찾고 반지름 찾아서 빨리빨리. 모르겠어요. 중점 어떻게 찾는데? 그거. 더해서 2로 나누라고. 2분의 2 콤마. 콤마 더해서 2로 나누면 4요. 됐어. 중심 찾았습니다. 반지름은 어떻게 찾아요? 중심에서 이점까지 거리를 구해주면 되지 그냥. 그래요? 아니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 3 콤마. 아니야. 여기서 이거 뺀 거 제곱 9 더하기 여기서 이거 뺀 거 제곱 9에 루트 2,4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중심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됐어. 그래서 반지름은 구했어. 루트 18. 그럼 식을 빨리 써봐. 그래 넘어가. 빨리. 여기서 이거 뺀 거 제곱. 여기서 이거 뺀 거 제곱. 원의 중심에서부터 한 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이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점과 점 사이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 C가 그럼 18이에요. 이거야 답이. 이렇게 써야 돼 식은. 근데 A는 마이너스는 저기 마이너스 식에 들어있으니까 A는 그냥 2다. B는 4.
C는 18. 필수예제 3번 하는데 자, 뭐 하던 멈추세요. 둘, 셋. 필수예제 3번은 직선이 3x 빼기 5가 이렇게 있거든. 직선 위에 점이 중심인데 중심의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거든. 중심이 아니 뭐야. 아무튼 중심이 움직이니까 원이 달라지잖아. 근데 저 1,2 점을 다르겠네. 1,2를 지나고 또 다른 한 점 몇이냐? 5,-2 이 두 점을 지나는 그러면서 중심이 저 직선 3x 빼기 5 위에 있는 그런 원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있겠네. 저 두 점을 지나면서 원의 중심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걸 찾는 중인 겁니다. 근데 컴퓨터로 보고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문제를 읽어준 거예요. 선생님이. 문제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직선 위에 있으면서 다른 두 정점을 지나는 원이 존재한다면은 그 원의 자체 방정식 만들어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원의 중심은 항상 뭔가 모르겠으면은 표준형으로 써놔.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인데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관계식이 하나 나온 거죠. 중심이 a, b잖아. 이게 여기 위에 있으니까 b는 3a 빼기 5죠. 요런 관계식이 하나 있는 거고 반지름 알 수 있나? 모르지. 달라지지. 원의 중심에 따라. 이게 지름의 양끝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이 두 점을 지난다. 어떻게 할 거야? 대입을 하면 되죠. 왜냐면은 b 대신에 3a 빼기 5를 넣으면 미지수가 두 개잖아. 근데 r하고 그러니까 a밖에 없잖아. 근데 두 점을 줬으니까 대입하면 답이 나와. 근데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거든. b를 먼저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점을 먼저 넣어서 정리해가지고 b는 3a 빼기 5를 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해설은 먼저 넣는데 아무튼 원방을 먼저 작성해야 돼. 그게 좋아. 점과 점 사이로 하지 말고 다른 풀이처럼 하지 말고 원의 방정식 써놓고서 아는 거 2개, 관계식 3개. 그러니까 연립. 그럼 넣는다 한다. 1,2 넣으면은 1 넣고 2 넣으면은 1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2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 그리고 전개라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r제곱. 마찬가지로 요걸 넣게 되면은 a제곱 여기다 5 넣으면은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가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은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가 됩니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천천히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생각에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얘네들을 빼게 되면은 8a 너 개어렵잖아.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8b 없어지고 는 0 해서 얘랑 얘를 연립하는 게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연립하기 전에 8로 나누면 a 빼기 b는 3이 되죠. a 빼기 b는 3하고 요걸 연립하면 b 대신에 3a 빼기 5를 넣을까? 병훈이 간혹가다 나를 고통을 받게 하는 a 빼기 b는 3 그리고 b 대신 넣겠다. b 대신 넣으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5는 3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 a는 1 a가 1일 때 b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거야. 봐봐. 중심 1, 마이너스 2잖아. 그럼 1, 마이너스 2 맞고 반지름 어떻게 구해요? 중심 알았으면 그냥 여기 식에다 넣어도 되긴 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지. 중심을 알면은 점과 점 사이 거리 하면 되지. 중심에서부터 이 요점까지 거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빠져버리잖아. x가 같잖아. 그거는 y좌표의 차이가 거리예요. 반지름 4다.
아 이거 4라고. 쉬운데요? 응? 쉽다고? 쉽지 않아. 이거. 해보면 어려워. 내가 잘해서 그래. 근데 잠깐만 반지름 없으면 반지름? 그러니까 1,2점하고 1,-2점까지 거리를 구하는데 이렇게 x좌표나 y좌표가 같은 게 있으면은 이거는 축의 평행한 선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딱 봐도 높이 차이, y좌표의 차이가 거리야. 4.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림도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무작정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요. 밑에 풀어봐. 고. 쉽지 않았습니다. 이거 좀 애들 잘 못해. 366번을 풀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계산이 복잡해서 그래. 계산이 좀 복잡해서 생각보다는 원점 줬잖아. 너 천재인데? 다음 문제. 네, 쉽진 않다는 거 계산이 이거 좀 똑바로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필수의 4번 내가 하겠습니다. 뭐야 일반형이 주어지고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 알아내는 이런 문제 이거 개 쉬운 거죠. 완전 제곱식을 만들 줄은 아냐 이런 문제인데 얘네 둘 친구에서 x 빼기 1의 제곱 만들고 얘네 둘 친구에서 y 플러스 4의 제곱을 만들려면 몇을 더해준 거죠? 1 더하기 16을 17을 더해준 겁니다. a는 1로 넘겨.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중심은 1, 마이너스 4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y 빼기 4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1, 마이너스 4고 반지름의 길이가 4님이니까 얘는 얼마 돼야 되냐? 3의 제곱인 9가 돼야 되니까 a는 8이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 이게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17-a가 반지름의 제곱인데 이 부분이 0보다 작으면 이 도형은 뭐가 될까? 될 수가 없지. 근데 이미 자체가 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하고 실수의 제곱을 더해서 음수가 된다는 거는 그걸 만족하는 xy 점은 없으니까 좌표평면 아무것도 안 그려져요. 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되면 원의 방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이 될 조건은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반지름의 제곱의 부분이. 이게 0보다 작다면 그냥 원이 아닌 거죠. 이 도형 원이 안 그려지는 거야. 같으면 그 질문 하려고 했지. 얘가 같으면은 뭐가 될까? 그러니까 0이 되면 어떻게 될까? 점이 되는 겁니다. 한 점이 돼. 원의 중심 그 점이 돼. 봐봐. 이걸 만족하는 거는 이게 얘가 0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잖아. 1, 마사 그 점 하나가 돼요. 그래서 됐어. 다음 거 가 바로 그 문제예요. 이걸 여러분이 풀어볼까? 해봐. 고. 요거 하고 넘어간다. 필수의 제를 여러분이 하고 그냥 넘어가겠어요. 반지름의 0은 원이라고 안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식이 있었다면 그건 원이 아닌 것 뿐이지. 점인 거지. 그걸 만족하는 그 도형의 방정식은 점이야. 됐죠? 넘어가기 전에 내가 하나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있어도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나 뭐 걱정돼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이런 거 2로 a 플러스 1에 x면 뭐가 필요한 거냐? a 플러스 1의 제곱. 이거 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야. 1차의 예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딱 해주고 그리고 여기도 y제곱 플러스 2ay가 있으니까 이거 반의 제곱은 어디예요? a제곱을 더해주고 나머지 찌꺼기는 일단 넘겨놔. 요 두 개는 넘겨놓습니다. 마이너스 3a제곱 빼기 넘겨놓고 플러스 2. 그러면은 여기에서 더해준 것들은 우변에다가 추가를 해줘서 계산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얘 완전 제곱식 하면은 x 빼기 가로 열고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완전 제곱이니까 중심이 a 플러스 1 마이너스 a가 중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뭐 계산할 수 있겠지. 넘어가.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유일하게 결정된다 그랬죠. 근데 저게 지름의 양끝점이 아니기 때문에 뭐랄까 원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일반형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저게 특별한 점이 아닌 이상 뭐 이상한 점일 수도 있어.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도 이런 원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형에 넣어야 돼. 일반형에 넣는 게 좋습니다. 일반형은 어떻게 쓰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쓰고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요 일반형에다 대입해서 푸는 건데 그럼 미지수가 3개인 연립 방정식이 되거든.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야. ABC가 미지수야. 그런데 그런 거 안 배웠잖아 우리. 미지수 3개인 거는 좀 교과과정 삭제됐거든. 하지만 여기서는 나온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런 점을 주면은 선생님 매너가 좋은 거야. C부터 0인 거를 알 수 있으니까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C는 0이니까 C가 0이죠. 그래서 빨리 C를 0 하면 미지수가 2개인 연립방정식이 되니까 훨씬 쉬워집니다. 넣으면은 4 더하기 4 더하기 2A 더하기 2B는 0. 그리고 이거 넣으면 4 플러스 66 36 마이너스 2A 플러스 6B는 0. 연립은 생략한다. 알겠어요?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페이지야. 집에서 해보면 알겠지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3점이 주어지면 일반형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축에 접하는 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리버리하더라고. 근데 아까 설명이 약간 부족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설명하게 한다고 했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많이 보여준 건 굉장히 쉽지. 표준형 만들면 되죠. x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하면은 여기에 25에다가 여기에 4 필요하니까 얼마 더해준 거예요? 24를 더해준 거죠. 근데 20은 빼야지. 그러면 넘겨서.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건 누구나 알 거고 4. 그럼 중심이 5,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2인 원이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얘랑 중심이 같고 중심만 찾으면 됐었네. 그러니까 중심이 같아 이 원하고. 근데 x축에 접하는 다른 원을 만들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막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x축에 접하면 공식이 뭐였더라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5,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는데 x축에 이 원 말고 x축에 접하는 원 저건데? 아까 식을 잘못 정리했나? 뒤가 9예요. 아까 계산 잘못됐어. 29. 아무튼 이런 원을 새롭게 만들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중심의 y 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된다 이런 거니까 x 빼기 5에 여기 4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인간적으로 좀 쉬운데 그거보다는 다음 거 2번 같은 거가 살짝 어렵죠. 1,0하고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원을 만들 건데 요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원 이거는 이렇게 그려봐야 돼. 1,0은 여기 2, 마이너스 1은 2, 마이너스 1은 2, 마이너스 1은 여기죠. 이 두 점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하는 원을 내가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두 점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하는 원은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어요. 이렇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딱 봐도 중심이 1, 마이너스 1이네. 그리고 하나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면은 이렇게 크게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y축을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주어진 점이라든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몇 사분면에 그려질지는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안 그려보면 살짝 힌트가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는 지금 10초도 안 걸렸어요. 금방에. 대충 이렇게. 요런 원들 찾으라는 거구나. 근데 막막해. 아무것도 없잖아, 식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식을 자꾸 놓는 버릇을 해야 돼. 딱 보면 여러분 못 푼다고 이거. 식을 먼저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원방 풀 때 뭐가 안 되면은 중심도 없고 반지름이 없을 때는 이런 식을 먼저 작성을 딱 하세요. 다 모르는 상태야. 근데 지나는 점만 2개 아는 거죠. 대입을 한다고 치자. 근데 미리 하지 말고. 그럼 대입을 하면은 A, BR을 다 할 수는 없잖아. 2개밖에 없으니까 조건이. 대신 Y축에 접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미지수를 하나 바꿔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더라? 그림 보면서 Y축에 접하면 반지름이 뭐랑 똑같죠? A. 그치? 근데 그림을 안 봤으면 여러분이 기억을 못했지. 근데 그림을 그려놓고 하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X좌표랑 똑같다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A 대신에 반지름을 쓴다. 이러면은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1사분면 이 오른쪽 있잖아. 중심 x좌표가 양수지. 양수일 땐 가능한데 이쪽에서 그려지잖아? 그럼 여기는 플러스 R로 써야 돼. 반지름은 양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살짝 애매하기 때문에 요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에다가 A를 쓰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절대값 A인데 반지름이 그런데 제곱하면 절대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아까 공식에서 여기 반지름 대신에 반지름이 절대값 A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상관없습니다.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A, B는 그러니까 부호가 바뀔 수 있는 수고 반지름은 항상 양수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지름은 항상 양수로 설정한 거기 때문에 반지름을 양수 설정했을 때 여기를 플러스 R로 할지 마이너스 R로 할지 안에 깔리는 학생은 R로 써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이 Y축에 접한다가 미지수 하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하고 2,-1 넣어가지고 연립하는 건데 한번 해보겠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1, 0 넣으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하나씩 있고 2 마이너스 1 넣으면은 a제곱 2 넣으면은 여기다가 2 넣고 마이너스 1 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b제곱 y야 왜? 는이 아니고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은 a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연립하면 제일 쉬울까요? 2차 연립방정식인데 빼가지고 먼저 1차식을 얻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대칭적인 형태는. 그래서 빼면은 2a 빼기 3 빼기 2b 빼기 1은 0. 그래서 a 빼기 b는 2가 딱 나오거든. 그 1차식으로 다시 넣어서 이 연립해야 돼 또. 그러면은 b는 1차, 2차 연립방정식은 또 대입법이 제일 좋으니까 기본 방법이니까 b는 a 빼기 2를 대입을 해가지고 일단 대입을 하면 뭐야 칠판을 왜 안 쓰고 있었지? 더하기 a 빼기 2에다가 b에다가 a 빼기 1을 대입하면은 2차 방정식 되죠. a 꺼지세요. 싹 전개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a 플러스 1 더하기 4는 5는 0이니까 5, 1 마에서 a 값이 5랑 1이 나오는데 그때의 b도 같이 구해야죠. 연립방정식이니까 5를 여기다 넣으면은 b는 3 5,3이 중심이라는 거야. 그리고 1을 여기다 넣으면은 b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진짜 맞잖아. 1, 마이너스 1하고 5,3이 지금 원의 중심이 되죠. 두 개 나온 겁니다. 그럼 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돼요? 답은 x 빼기 5 제곱 플러스 y 빼기 3의 제곱은 반지름은 뭐죠? 이때는 5랑 똑같죠. 5제곱 25. 그리고 요거는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더하기 1의 제곱은 반지름은 이거랑 똑같으니까 1 제곱.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 해보겠어요. 이거 축에 접하는 원 구하는 거 373번 고 하고 휴식. 너무 불쌍해서 못 가르치겠네. 오케이 넘어가. 살짝 어려운 문제였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워. 왜냐면은 중심의 좌표만 알면 쉬운데 다 중심의 좌표가 반지름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좌표가 a, b인데 그게 다 반지름이야. 그치, 부호만 조심하면 돼. 그게 문제거든. 몇 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지가 중요하거든. 근데 그거는 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2,4를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려면은 1사분면 위의 원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 존재하겠네. 야, 딱 봐도 중심이 2,2네. 너무 쉽잖아. 근데 이상한 점일 수도 있어. 막 이런 점이면 어떻게 해? 그거는 뭐 잘 해봐야지. 뭐 이런 점이면
잘 이렇게 해봐야지. 그러니까 지나는 점이 반지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면은 식을 어떻게 쓰냐면은 중심의 좌표를 먼저 써놓고 하는 걸 추천한다. 중심의 좌표를 1사분면이면 알콤말로 쓰고, 네, 추천하는 방법 잘 들어. 그래 안 헷갈려. 만약에 2사분면에서 만약에 원이 x축 y축에 동시 접하면은 중심의 좌표를 반지름을 r로 양수로 해서 이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알콤말로 쓰세요. 3, 4분면이면은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알, 마이너스 r로 쓰시고 4, 4분면이면은 r, 마이너스 r로 쓰는데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럴 때 만약에 4, 4분면에다 치면 원의 방정식 이렇게 만들면 돼. x 빼기 중심의 x좌표 제곱 플러스 y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번역해서 하세요. 중심의 좌표를 r을 양수라고 생각해서 먼저 쓴 상태에서 식을 만드는 게 안 헷갈린다. 식부터 만들면 살짝 어려워요. 그리고 항상 x축 y축에 동시 접하는 원은 식을 만드는 게 제일 좋아. 식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그럼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점 만들면 풀립니다. 그럼 이 문제는 지금 2,4를 지나는 원이었으니까 2,4가 여기거든. 이런 원이죠.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빼기 r로 만들어야 돼요. 빼기 빼기 둘 다 중심이 알콤말이니까. 그럼 2, 4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고 뒤에 거는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6은 r제곱 없어지고 그러면은 r제곱 마이너스 12r 플러스 20은 0. 이거 뭐야? 2랑 10 뭐야? 마마 아니 뭐야? 그러면은 몇 개야? 반지름이 2면은 이거네 원이 x 빼기 2 제곱 플러스 y 빼기 2의 제곱은 4 10이면은 x 빼기 10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10의 제곱은 100 다른 원이 더 있었다는 거야? 두 개였다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2,4를 지나면서 동시 접하는 원 2, 이런 것도 있고 10, 이것도 있다는 거야. 크게 이런 원도 있다는 거예요. 큰 원도 하나 있었네요. 두 개 나와. 그리고 하나 이제 특강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항상 중심이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요. 그 사실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항상 중심이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원의 중심이 여기나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중심이 항상 y는 x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 같은 그러니까 중심의 x좌표 y좌표 절대값이 같아야 되잖아. 그 직선 위에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설명한 거 지금 요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했죠? 이걸 식을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요. 먼저 중심의 좌표를 반지름을 r을 양수로 해서 쓴 상태에서 3, 4분면이면 식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x 빼기 중심의 x좌표니까 x 빼기 빼기 r에서 더하기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 풀어봐. 근데 이 시험에 나오면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데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나와. 그래서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구하라고 합니다. 374번 같은 거죠. 374번에 거리 구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중심의 좌표가 뭔지를 반지름으로 써야 돼요. 여기까지 앞에 확인하고 해. 중심이 마이너스 r, r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 이유를 모르는 학생은 앞에 보고 마이너스 2,1을 지나면서 x축에 동시 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중심의 좌표는 x좌표가 음수죠. 마이너스 r, r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2,1을 대입해.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건 인수분해 되지?
r제곱 식 뭐 나오냐 정리하면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0.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 안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 일단은 끝까지 다 내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네, 문제를 바꿔서 해보겠어요. 4라고 합시다.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되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두 중심을 마이너스 알파 콤마 알파 마이너스 베타 콤마 베타라고 두고 원래 중심이 마이너스 알 콤마 알이잖아. 그래서 이 알파랑 베타는 요 방정식의 해라고 보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뺀 거의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여기서 이거 뺀 거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인데 이거는 부호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하고 똑같죠. 거기에 루트를 씌운 게 바로 거리죠. 거리식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인수분 안 될 때는. 그리고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 6 알파 베타는 4 해서 곱셈 공식으로 이렇게 나와 시험. 합의 제곱하고 차의 제곱 어떤 관련 있죠?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 4알파 베타를 빼면 되죠. 이렇게 해서 6하고 4를 넣어서 36 빼기 4, 4, 16에서 얘를 20을 찾아내서 루트 40 이렇게 답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완전 제곱을 여기서 곱셈 공식으로 근각에서 찾는다. 만약에 이게 4면 그러니까 인수분 안 되면 요거 또 어리버리하다 이거 틀리지 말고 이렇게 잘 나옵니다. 다음 아폴로니우스의 아폴로 먹고 싶잖아. 아폴로 알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평면상의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m 대 n인 점의 자체의 방정식이 바로 원이 된다는 것을 위대한 수학자 기하학자 그리스의 아폴로니우스 걔가 파푸스인가? 아폴로니우스가 파푸스일 거야.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자다. 알겠나? 아폴로니우스. 야. 아폴로니우스가 알아낸 원이죠. 이거는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로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이런 원이야.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니 뭐세요?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평면상에 두 점이 있거든. 움직이지 않는 점. 마이너스 2,0하고 1,0이 있다 합시다.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지금 2대1인 점들의 자치. 이것도 2대1. 이것도 2대1. 다 2대1이야. 빈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알겠나? 원래 다 쳐야 돼. 그래서 거리의 비가 2대1인 점들을 모두 다 원래 처음에 내분점 있겠죠? 2대1 내분점. 그리고 2대1 외분점도 있겠죠? 2대1 외분점. 이 2대1 내분점과 2대1 외분점 말고도 있다는 건데 거리의 비가 2대1인 점은 이런 데도 돼. 이런 데도 2대1 이쪽도 돼. 2대1을 다 모아 보니까 원이 되더라 이런 겁니다. 신기하죠? 평면상의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m 대 n인 점들의 자체 방정식은 내분점, 외분점 외에도 다른 점들 다 연결하니까 원이 되더라. 그걸 이제 수식으로도 알아낼 수 있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빠르게 이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법도 배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근데 일단은 퀴즈를 몇 개 낼게. 2대1이 아니라 1대2면 어떻게 그려질까? 1대2면 A에서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있을 거고 A에서 B를 1대1로 외분하는 점이 있을 거고 1대2 너 알지? 우진이 외분점 열심히 했잖아 옛날에. 이런 내분점 외분점 말고도 근데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원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M 대 N에서 비율이 M이 크면은 뭐 이쪽에 그려지고 N이 크면은 뭐 이쪽에 그려지겠네. 외울 필요는 없지. 생각해보면 아는데.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 이 내분점하고 외분점이 반드시 지름의 양끝점이 돼. 지름의 양점이 있으면은 원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근점인 원은 아까 만들어 봤죠. 두 점의 중점하고 반지름을 구하면 원을 바로 작성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내분점하고 외분점이 지름의 양근점이 된다. 됐고. 그러면 M대N이 비율이 1대1이면 어떻게 되나? 1대1이면 평면상의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1대1인 점은 여기 하나 있겠네. 1대1 중점. 근데 이쪽으로 치우치지가 않아. 휘지가 않아. 1대1. 뭐야? 거리가 같은 거 1대1. 1대1. 원이 안 되고 뭐가 돼요?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은 평면상의 두 점 정점으로부터 거리비가 1대1인 점들. 그러니까 1대1은 안 되고 2대1이거나 1대2거나 이런 게 또 원이 돼요. 됐어. 배경 설명은 됐고 3대1도 되지. 3대1이면은 또 3대1 내분점하고 3대1 외분점 찍은 두 점을 그를 지름의 양끝점을 하는 원이 돼. 다 됩니다. 3대2도 되고. 그래서 1대1만 아니면 원이 되는데 그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내가 한번 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작성해 보겠어요. 왜 줬죠? 이 점 있잖아. 이런 점. 이 점을 x, y로 두고 요 점은 마이너스 2, 0, 1, 0으로 두고 어떻게 만든 거냐면은 스트레이트로 하는 법.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가지고 길이의 비가 요걸 P라고 하고 지금 PAB니까 선분 PA랑 선분 PAB가 2대1이다 쓴 거지. 선분 AP 대 선분 BP는 지금 이 문제는 아니에요. 2대1이다. 그러면은 AP는 2BP다. A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루트는 2 루트 BP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한 거야 이렇게. 근데 양변의 제곱에 루트가 사라지죠. 근데 얘가 4가 됩니다. 제곱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전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 얘는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 플러스 4y제곱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싹 넘기니까 아니 뭐야 원이 되는 거 맞아? 왜 3이지? 돼. 근데 똑같아 개수가 3x제곱 3y제곱 넘기면은 마이너스 4x 넘기면은 아니지 마이너스 4x에서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x 4 없어지고 는 0 3으로 나눠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플러스 y제곱은 0 완전 제곱식 더하기 4 여긴 필요 없네. 그럼 더하기 4만 그래서 x 마이너스 2야 중심이 2, 0이고 반지름이 2인 원 맞잖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의 위에 점 P에서부터 거리 비리 2대1이다를 바로 진짜 점과 점 사이 거리로 척척척 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원이 된다는 거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면 계산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점이 지금 y좌표가 0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빡셌잖아.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어. 더 쉬운 방법. 근데 이게 원인 건 알아야 됩니다. 저 P점이 그리는 자체가 원인 걸 알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구나 알면은 바로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냥 내분점 외분점만 찾는 거죠. 마이너스 2,0과 1,1의 2대1 내분점 어떻게 하더라? 2대1 내분점을 찾으라고 하면은 공식 어떻게 해요? 다 까먹었냐? n 플러스 n분의 3분의 x자로 슉슉 2 더하기 슉슉 마이너스 2 오케이 콤마 3분의 슉 1 더하기 0 뭐야 2 1,0인데 왜 1,1로 쓴 거야 어쩐지 3분의 슉슉 0 그냥 0이죠 그래서 0,0입니다 하나가 내분점이 마찬가지 방법으로 외분점 구하는 거 마이너스 2,0하고
1,0 외분점 어떻게 하죠? 2대1 외분. 외분 다시 해보겠어요. 외분은 여기서 빼. 1분의 x자로 곱하면 2 빼기 2. 외분점 빼기죠. 콤마 2 빼기 1분의 0, 0, 0. 그래서 4,0이야. 이런 식으로 외분점, 내분점을 찾으면은 얘네 둘이 지름의 양끝점이니까 얘네 중점 공식 쓰면은 2,0 나옵니다. 중심이. 반지름은 점과 점 사이 거리하든 그냥 이잖아 딱 봐도.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어. x 빼기 제곱 플러스 y는 없고 그래서 4. 해봐 지금. 고. 이거를 여러분 필수예제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필수예제를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 보세요. 상황을 점을 찍어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요. 2,2가 여기 있었거든. 근데 P점은 얘를 2대1로 2대1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비가 2대1인 점들의 점이니까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막막하죠? 내분점을 구하라고. 두 점에 내분점을 구하게 되면 여러분이 해. 내분점, 외분점은 잘 찾았습니까? 1,1하고 5,5 계산을 못하는 학생은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세요? 외분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분점, 외분점 공식 다시 한번 외분점만 해볼게요. 외분점. 먼저 점을 써. 대각선으로. 그렇죠. A점을 딱 쓰고 B점을 씁니다. 위에다가. 그리고 밑에는 비율을 쓰세요. 몇 대 몇이죠? 2대1이고 외분이면 외라고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외분점을 뭐 이름을 Q라고 할까? 그러면은 M 빼기 N분의 공식 이거야. M 빼기 N분의 MX2 마이너스 NX1이 돼요. M 빼기 N분의 MY2 마이너스 NY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일단 뺀 거 2 빼기 1분의 X자로 4 빼기 1 빼기 1 2 빼기 1분의 X자로 4 빼기 1 그래서 5,5가 돼요. 그래서 잠깐만 5,5가 외분점이고 이 1,1이 내분점이 나왔거든. 얘네 둘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을 빨리 작성합니다. 아까 했었죠. 필수예제에서. 여러분이 만드세요. 중점 잡아야지. 그러면 중점 공식 써서 중점 공식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중점. 그 다음에 반지름은 네가 알아내야지. 딱 봐도 2루트인데. 그러면은 식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런데 넓이를 구하면은 반지름만 알면 되니까 그냥 8파이죠. 반지름 루트 8이니까 됐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두 개 더 추가됩니다.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 나오면은 여긴 기본이고 여기서 두 가지만 더 하면 돼. 이랬을 때 이 원 위에 있는 점 있잖아. 우진 잘 들어라. 이 점이 있잖아. 이 점, 원 위에 있는 점. 점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요 삼각형 PAB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냐 물어봅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물어보거든. 그 외분점일 때 삼각형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삼각형이 안 돼요.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고정인 게 있어. 고정. 뭐가 고정이냐? 안 움직이는 거. AB. 그렇죠. 이 선은 그러니까 밑변 요 선은 이 녹색 선은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야. 이 길이도 변하지가 않죠. 근데 얘를 밑변으로 보면 높이가 변하잖아. 높이가 가장 클 때는 이렇게 접할 때인가? 접할 때? 접선일 때? 이게 수직일 때냐? 수직일 때? 그게 아니에요. 요 위일 때. 그치? 중심에서 이거 수직일 때 이렇게 해. 그러니까 반지름이 높일 때야. 이때가 넓이가 가장 큽니다. 왜냐면 밑변은 고정이잖아. 밑변은 얼마예요? 이거는 3루트이니까 3루트 곱하기 반지름 루트 8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넓이를 삼각형 넓이 최대가 될 때는 요 AB를 지나는 직선을 하고 평행선을 그어서 원을 접할 때, 아니 반지름일 때, 높이가 반지름일 때 알겠어요? 네. 하나 더 있어. 이 각이 가장 클 때.
두 번째 문제. 각 PAB의 각도가 가장 클 때를 물어봅니다. 그때는 언제냐면요. 접선일 때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점의 위치에 따라서 교점이 몇 개까지 생길 수 있죠? 어디 원하고 두 개요? 두 개 생기고 있죠, 두 개. 한 개 생긴 근데 이게 두 개 지금 머릿속에 봐라, 두 개다, 두 개. 계속 두 개인데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교점이 두 개가 모여가지고 나중에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야. 지금 직선이 원에서부터 멀어진다 생각해야 돼. 근데 여기서 더 멀어지면 안 만나겠지. 그러니까 딱 멀어지기 바로 직전 그 접할 때, 이 접선일 때가 각도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접선일 때. 근데 여기랑 수직이 되긴 돼요. 그래서 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때가 제일 커, 각도가 제일 큰 거. 이거 PAB의 각도가 제일 클 때. 그리고 이것은 외곽의 이등분선 외분점하면은 외곽의 이등분선이 되고, 요거는 내각의 이등분선이 돼요. 이런 것들도 있어. 근데 그런 건 안 나가겠습니다. 더 복잡한 게 있는데 그런 건 됐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문제 나오는 거는 뭐라고? 삼각형 넓이 제일 클 때 언제라고? 접선이요. 접선 아니야. 그러니까 너 페이크야. 넓이 클 때는 반지름, 높이가 반지름일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각이 제일 클 때는 접선이요. 접선. 그것만 알면 돼. 각이 제일 클 땐 접선. 근데 접선은 항상 반지름과 수직이에요. 접선은 반지름과 수직이라서 피타고라스 이렇게 써야 돼. 반지름이다. 이게 AB로 하면 안 된다. 근데 AB로도 수직이 되긴 합니다. 좀 더 어려운 걸 배우면. 그건 안 하겠어요. 아무튼 접선인 것만 알면 돼. 그러면은 연습 문제를 풀 수 있어. 여기 이런 거. 이게 말이죠. 봐봐. 324번이 그 문제입니다. 아폴로니우스는 딱 이거 세 개만 알면 돼. 작성하는 방법 두 가지. 스트레이트로 하는 거, 내분점, 왼분점 하는 거. 그리고 작성했으면 반지름일 때 넓이는 넓이 제일 큰 거 삼각형하고 접점일 때 접선일 때 각이 제일 큰 거. 그 세 개만 알면은 서술형이 있는데 나오게 되면 그냥 10점입니다. 다 해야 돼. 야, 오야 짐 싸는 거야 지금? 네. 알았어. 그러면은 303조까지 숙제고 꺼지세요.